제 남편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족발값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사정상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제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할아버지였고 할아버지의 세상 역시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할아버지는 제게 부모이자 친구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동네방네 자랑하며 막걸리를 사셨고 제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한여름에도 꼭 배를 덮어주고 주무셨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 옅게 배어있던 흙냄새와 땀냄새. 그 모든 것이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할아버지에게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쩍 기력이 없어지시더니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왔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하루 말라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곁을 지키며 두 손을 꼭 잡는 것밖에는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희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제게 할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사 먹어. 자세히 보니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모든 지폐의 여백마다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손녀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두 번째 장에는 좋은 신발 사 신고 꽃길만 걸어라. 세 번째 장에는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늘 보고 하래비 한번 불러. 다 들어줄게. 그렇게 10장의 지폐에는 손녀의 남은 인생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붙잡고 끄끄거리며 울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제 머리를 마지막 힘을 다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집안에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현관문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다녀왔냐 하며 반겨주시던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예쁜 봉투 하나를 구해 할아버지의 글씨가 담긴 10,000원짜리 10장을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현관문 위쪽에 붙여두었죠.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할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하고 봉투를 만지고 저녁에 돌아오면 할아버지, 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어요. 하고 봉투를 만졌습니다. 제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영혼이자 저를 지켜주는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 저희 집에 왔을 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봉투를 보고는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이 돈에 담긴 의미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 말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봉투는 신혼집 현관문 같은 자리에 붙여두었어요. 남편도 그 의미를 아니 소중하게 생각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출산 후 저는 친정에서 일주일간 산후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 낯설면서도 포근한 기분에 현관문을 닫는데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엄마가 됐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아기, 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예뻐요. 저는 습관처럼 현관문 위쪽의 봉투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글씨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봉투 안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꼬깃꼬깃해야 할 지폐가 아닌 빳빳한 신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잘못 봤나 싶어 안에 든 돈을 전부 꺼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할아버지의 글씨는 없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액수는 같았지만 그것은 그냥 돈일 뿐 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내가 산후조리하러 간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마침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현관에 있던 돈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도 태평한 얼굴로 대답하는 겁니다. 아, 그거. 실은 당신 친정 가 있을 때 친구들이 놀러 와서 족발이랑 치킨 시켜 먹었는데 지갑이 안방에 있길래 그냥 그거 꺼내서 계산했어. 근데 바로 내 돈으로 다시 채워놨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그걸 썼다고? 할아버지 유품인 거 알면서. 남편은 제 반응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왜? 어차피 10만 원 똑같이 채워놨잖아. 문제 있어?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제 세상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 제 인생의 부적과도 같았던 그 소중한 것을 남편은 고작 친구들과의 야식값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같은 돈으로 채워 넣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지난 세월 동안 나눈 교감과 사랑은 다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펑펑 울고 있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그리고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아니,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거기에 왜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고 우는 거야? 유난스럽게. 유난스럽다는 말.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슬픔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에게 내 소중한 기억은 그저 10,000원짜리 10장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가도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날의 절망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과 함께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차라리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고작 돈 10만 원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채워 넣었다는 남편에게 이혼까지 생각하는 제가 비정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